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월마트를 비롯한 소매 기업들의 실적을 주시하면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소매 기업들의 실적을 소화하면서 소비 지출 여파를 주목했고, 그리고 월마트의 2분기 실적 발표 후 낙폭을 회복하려는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월마트는 2분기 매출이 1,528억 6천만 달러가 나왔고, 주당 순이익은 1.77달러가 나오면서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치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로 인해 월마트는 이날 5% 이상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69로 마감을 했습니다. 월마트는 최근 119불이라는 지지선을 바탕으로 해서 반등을 했고, 이로 인해 현재 주가는 139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더불어 오늘의 상승은 거래량을 동반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분간 좋은 흐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 월마트의 실적 내용을 보면 미국 국민들의 소비 습관이 점점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존 레이니 월마트 CFO는 상대적으로 예산에 쫓기는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을 했고, 그리고 쇠고기를 사던 사람들이 점차 참치캔 통조림을 사고 이제는 현금 결제보다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할인폭이 더 큰 유통매장인 월마트를 더 찾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이로 인해 월마트는 이날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와 함께 미국의 인테리어 자재 유통기업인 홈디포 역시 예상보다 좋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홈디포는 2분기 매출이 436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주당 순이익은 5.05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의 예상치를 비트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날 주가는 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미국의 7월 신규 주택 허가와 주택 착공 실적이 나왔는데요. 신규 주택 허가는 예상보다 조금 높은 167만 4천 건이 나왔지만 실제 주택 착공 건수는 예상을 밑돈 144만 6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착공 건수는 지난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렇듯 주택 시장은 미국의 경제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인데, 이날 주택 착공 등의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추세선 역시 감소세로 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전기차 업계의 대형 호재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조 바이든이 서명을 하면서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관련 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날 0.89% 하락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63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테슬라는 전날 3%가 상승을 하면서 927불까지 올라왔지만 이날 하락으로 현재 주가는 919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는 620불이라는 단기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면서 두 달 동안 주가는 무려 5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비록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테슬라는 8월 25일 주식 분할에 대한 호재가 있고, 다가오는 9월 30일 AI 데이로 인해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좋은 호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렇게 올랐을 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떨어졌을 때 분할로 투자를 해 주셔야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최근 시장에선 밈 주식이라 불리는 베드베스앤비욘드의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게임스탑 회장 라이언 코엔의 캐피털 회사가 베드베스앤비욘드 주식을 콜옵션에 매수를 하면서 이날은 70%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베드베스앤비욘드 차트를 보시면 장중 7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주가는 28불대까지 올라갔지만 이러한 상승폭을 크게 반납을 하면서 결국 29%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윗꼬리가 크게 달리면서 주가의 변동성 역시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날 만약 들어가시게 된다면 수익을 보시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좌까지 녹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밈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펀더멘탈이 좋은 그러한 기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10년물 국채 금리는 1.7bp 상승을 하여 2.8%까지 올라왔는데요. 다만 통상 경기 침체를 논하는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 현상은 여전히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유심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 차트를 보시면 이날 소폭 상승으로 아래 보이신 RSI는 73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S&P 500은 최근 3,800불이라는 지지선을 바탕으로 해서
4,300불대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러한 급등세로 인해 아래 보이신 RSI는 73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리고 현재 S&P 500은 20일 이동평균선이 반등을 하면서 120일 이동평균선에 맞닿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흐름세가 이어진다면 조만간 200일 이동평균선 이상까지 올라올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의 현재 종가는 이러한 빨간색 선인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마감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썸머 랠리가 시장에 폭넓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날 WTI 가격은 2.5% 하락을 하면서 배럴당 87.1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로 인해 옥시덴탈의 주가는 이날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52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13F에서도 밝혀졌지만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집중적으로 옥시덴탈의 주식을 매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시장을 보시면 23,000불 상단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Fear and Greed 지수를 보시며 이날은 44로 마감을 했고, 시장은 여전히 공포감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날 워렌 버핏이 후원하는 디지털 뱅킹 회사인 뉴 홀딩스는 1년 전보다 230% 증가한 매출을 보고한 이후 이날 1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뉴 홀딩스의 차트를 보시며 이날 급등으로 아래 보이신 RSI는 66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뉴 홀딩스는 작년 12월 상장한 이후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는 3불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등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5불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이러한 전형적인 페니스탁의 경우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만큼 이러한 주식의 현금 비중을 크게 두게 된다면 큰 변동성으로 인해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손절을 할 수 있는 심리가 작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이러한 주식에는 소액으로 투자를 해주시고 확실하게 실적이 잘 나오면서 현금 흐름이 좋은 그러한 기업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 비디오는 이날 시티은행이 시장의 경쟁 심화로 주가가 20% 이상 하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밝힌 이후 이날 5%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더불어 스노우플레이크 역시 UBS에서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주가를 강등한 이후 이날 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 ETF를 보시며 이날 0.2%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이시는 RSI는 7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 우려와 더불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개별 투자를 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스파이와 같은 좋은 ETF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앞으로도 투자를 하시면서 받는 스트레스 없이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Fear and Greed 지수를 보시며 이날은 57로 마감을 했습니다. 항상 시장은 공포감이 있을 때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내일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